본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강연의 강연자이신 조익훈 교수님은 서울시립대학교 생명과학 교수를 역임하시며 발생 및 생명생물학 분야의 연구와 암 및 치매 기전 연구를 수행 중이십니다. 생물학의 핵심 이론인 센트럴 도구만을 설명하고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 서로 다른 부위가 어떻게 다른 표현형을 나타내게 되는지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에 있는 조익훈입니다. 예, 제가 요런 강연을 비슷한 금과터 강연을 몇 군데서 했었거든요. 부산에서도 해봤고 광주에서도 해봤고 몇 년 전에요. 그때는 대부분이 중고등학생이고 초등학생이 몇 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도 근데 안내해 주실 때 초등학생 수준으로 맞춰서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때 안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약간 중고등학생으로 했는데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와 보니까 정말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그 애들 따라서 이렇게 오신 거겠죠. 근데 참 저는 지금 후배 교수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면 여긴 애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뭐 괜히 뭐 자랑을 하자면 저희 애들은 아들 딸이 둘이 있는데 둘 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항상 애들이 잘 된 이유가 뭐냐, 어떻게 했냐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이 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애들하고 시간 좀 많이 보내고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고 그러면 정말 사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춘기가 사실 어떤 거냐면 제가 느끼는 거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잘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데 이렇게 자꾸 같이 다니고 그래 주면 그런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는 걸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오신 분 자녀들은 제가 뭐 100% 뭐 1,000만 원을 걸 수는 없지만 한 100만 원은 걸고 다 잘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도 고마운 게 이런 데 가자고 했을 때 따라오는 학생들은 훌륭하게 다들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여기 선생님이 소개시켜 줄 때 그랬잖아요.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아마 원래는 대충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마 하나도 못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주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앞부분은 제가 이렇게 눈이 어떻게 코 위에 생기냐. 그걸 좀 원리적으로 설명하고요. 그 후반부에는 우리가 과학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학생들한테 좀 제가 뭐 도움이 되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눈이 여러분 학생들 봐요. 눈이 항상 여기 코 위에 생기죠. 여기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그죠? 있어요? 외계인지 외계인 이러면 그게 뭐라고? 기야? 기야 뭐 이상한 거지 하여튼간에. 근데 기형아지 기형. 근데 이런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생길까? 정말 신기하죠. 근데 우선 이걸 시작하기 전에 저희 실험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명과학과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에 있고요. 저희 실험실은 이름이 뭐냐면 세포가 신호 전달,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서 뭐를 만들어 나간다 그런 거를 규명하는 밝히는 그런 실험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게 뭐냐? 요 세포 신호 전달 연구를 해서 우리가 암이 왜 생기냐? 뭐 탄 거 많이 먹으면 암 생기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유전자 작용이 잘못되면 암이 생기죠. 그런 이유를 밝히고요. 또 이제 치매가 요새 정말 심각하죠. 여기 어린 학생들은 치매가 뭔지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을 텐데 제가 오늘 저 치매 학회를 아침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학회는 이런 거예요. 막 의사들도 있고 요양사들도 있고 그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학회였는데 어떤 분이 치매 그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인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질문하다가 막 울어요. 그 정도로 이게 쉽지 않은 질병이고 그런데 그런 질병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고 가능하다면 이런 병인 기전을 좀 해서 치료약 같은 것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여러분들도 나중에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실험실에 들어갈 텐데 학생들이 우리 실험실도 로고 하나 만들어요. 그러더니 만든 게 이겁니다. 영어로 하면 요렇게 CSTL 이런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 CSTL 따서 요렇게 그린 거예요. 여러분 요거 뭐 같이 보여요? 요거 어른들은 잘 모를 거고 학생들은 아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요거 그럼 내가 볼게. 요거 뭐야? 어우 그렇죠. 어른들은 몰라 이게. 근데 이게요. 제가 실험하는 그런 신호 전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절하는 단백질이 이름이에요. 아마딜로가. 그래서 여기를 여기다 C에다가 아마딜로를 학생들이 그려놓은 거고요. 요건 뭐 같이 보여요? 잘 안 보여? 그러면 이거는 하마를 영어로 누가 뭐라고 그러니? 히포야, 히포. 여기에 히포를 딱 그린 거예요. 제가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하마 유전자 이름이 히포라는 유전자를 갖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게 아르마딜로랑 히포 그 단백질을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거는 쥐지죠. 쥐를 갖고 실험도 하고 그랬다 해서 여기 CSTL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치매 뭐 암은 잘 아실 테니까 치매에 대해서 하면 우선 치매는 뭐 요새 굉장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이상한 단백질이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여기 어떤 단백질이 이렇게 망가지면 이거 봐봐요. 정상인 뇌가 보면 이런 거거든요. MRI라는 거 병원 가면 찍잖아요. MRI 사진. 근데 뇌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런데 정신이 약간 치매 초기 증상에 있는 분은 뇌가 여기랑 이거 보면 뭔가 좀 쭈그러든 것 같죠. 그다음에 여기에 치매 걸리신 분은 보면요. 진짜 이거는 현저하게 이렇게 쭈글쭈글해서 없어요. 진짜 이러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지각 능력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게 거의 없어지니까 치매 환자들이 힘들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치매 환자 여기 그 부모님들 오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여기 치매 환자를 다룬 영화 중에 옛날 영화인데 한국 영화는 뭐죠?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요. 아이들이랑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보는 게 영어로 된 영화인데 한국에서 개봉했죠. 한국말로도 스틸 앨리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스틸 앨리스. 그 영화는 뭐냐면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였는데 그 사람이 치매에 걸려서 여자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황폐해져가나 망가져가나 그런 거를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여기 학부모님들도 아직 치매를 겪고 계신 부모님이 안 계시겠지만 저희 나이 또래는 제가 이제 이번에 만 60이었거든요. 그런데 친구 부모님 중에 치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치매 환자를 우리가 접했을 때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영화니까 한번 나중에 시간 내실 때 유튜브나 그런 데 있으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실험실 뭐 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시립대에 있는데 서울 시립대는 서울의 전농동에 있고요. 몇 달 전에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로 새롭게 이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 방이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요 정도. 그러고 보면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분자세포 생물학 하는 실험실이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저희 실험실은 여기까지만 이제 한 가지만 자랑하고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이 작년에 무슨 상을 받았냐면 건강한 연구실이라는 그런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학생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면 수고했다고 주는 그런 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1,000만 원짜리 상도 받고 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됐는데요.
요런 컵을 집사람이 이상을 받았다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우리 와이프가 요런 걸 만들어줬어. 한 50개를 만들었는데 남은 게 있어서 오늘 4개 갖고 왔으니까 나중에 질문 잘하는 학생들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이거 하나씩 드릴게요. 4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실험실을 가면 요새 대학원생들이 요새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힘들고 막 공부 뭐 박봉에 시달리고. 근데 사실은요. 옛날보다 사실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뭐 막 학대받는 대학원생들 막 요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들 여러 학생들이 사이언스를 한다, 과학을 한다 그러면 막지 마시고요. 그렇게 왜냐하면 학생들이 놀러도 잘 가요. 이렇게 놀러 가서 좋은 데 가서 일출도 보고요. 회도 먹고 학생들은 요게 뭐 하는 건지 좀 이따 나중에 딴 사진에서 보여드릴게요. 가서 어쨌든 잘 놀고 요새는요 웬만한 대학원생들은요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 학부모님들이 연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 아시겠지만 이공계는 등록금 내는 대학원생이 없어요. 그리고 월급도 한 박사 과정이면 한 200만 원 정도를 받아요. 뭐 근데 공대는 더 받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정도 뭐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뭐 그냥 자기가 대학원만 들어가면 일단은 학비 걱정이나 뭐 생활비 조금은 걱정 별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그렇게 부담이 되시지는 않을 거라고 학생들이 좋다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사실 제목이 뭐였죠? 눈은 어떻게 항상 코 위에 생길까?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우리가 발생학이라는 게 있어요. 발생학, 발생생물학, 태아 발생학, 배아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느냐, 성체로 발생을 하느냐. 그 학문의 핵심적인 이슈죠. 이게 발생학에서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 맨 앞에 앉은 학생 혹시 아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그러고 있다가 맞지? 엄마 뱃속에 그러고 있다가 나오죠. 근데 엄마 뱃속에 그런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요새 그런 거는 안 배워요? 제가 중학생들한테 얘기하는 애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 난자가 이만하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작죠. 엄마 몸에서 있는 난자랑 아빠 몸에서 나온 정자가 이렇게 합쳐지면 얘가 개구리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난자 정자 합쳐진 게 요거라면 얘가 계속 분열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세포 숫자를 많이 만들어. 그런 다음에 얘가 막 이렇게 접히고 해서 결과적으로 올챙이가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 생각을 해봐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얘가 누구냐면 제 딸이었는데 제 중학생 때예요. 얘가. 근데 이 난자정자 본 적 있는 사람. 난자정자 봐요? 보여요? 현미경으로 봐야 간신히 보여요. 근데 그런 조그만 게 어떻게 이런 애가 됐을까? 여러분보다 큰 애, 사람이. 그거 정말 그래도 선생님, 예. 난자까지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난자까지는 볼 수 있지. 사람의 눈으로 사람 난자는 근데 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 난자는. 근데 맞는 얘기예요. 정자보다 훨씬 크죠. 이게 사실 난자가 이만하고 이게 그림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정자가 훨씬 조그매요. 난자가 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개구리 알은 난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자는 개구리 알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난자 정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걸 수정이라고 그래요. 합쳐진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까지 되냐.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요 단계를 그냥 누가 한마디로 좀 설명해 봐라. 그러면은 아무리 발생학자라도 이걸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차근차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런 발생생물학을 연구할 때 보면 있잖아요. 사람 갖고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 난자정자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 동물을 갖고 해요. 쥐나 이런 게 팔인데 초팔이라고 그래요. 조그만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한국말로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해서 이거보다 훨씬 작은 건데 이런 모델 동물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해요. 예. 그래요? 근데 우선 여기서 보세요. 우리 몸의 이 기관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몸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요. 하트, 심장도 있고요. 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 간이 갑자기 배 밖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항상 배 안쪽에 이쪽에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항상 정해진 위치에 있게 됐냐? 어떻게 됐냐? 또 코도 이렇게 올라올 수 없지만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올려봐요. 손 한번. 왼손이랑 오른손 똑같아요? 이게 다르죠. 이게 포갤 수 있어요? 이 두 손 포갤 수 있어요? 이거 봐요. 이렇게 요 손이 이렇게 된 사람 있어요? 이렇게 왼손도 오른손도 다 이렇게 된 거? 그게 손 등이 나왔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된다고 대칭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왜 이렇게 대칭으로 될 수밖에 없냐?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포개지면 좋을 텐데. 그지? 되냐? 안 되지. 너 한쪽은 손 등이 보이잖아. 한쪽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왜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게 돌연변 유전자가 어떻게 확 바뀌면 이런 게 실제로 생기는데 아까 초파리 갖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거 봐요. 초파리는 원래요 날개가 하나예요. 한 쌍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밸런서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초파리에 어떤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어떤 초파리는 요 날개가 두 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말에 몸에 팔이 여기 있는데 팔이 이렇게 있는데 팔이 하나가 더 여기로 쭉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죽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죽기 때문에. 근데 초파리는 안 죽고 나오는 거예요. 또 무시무시한 거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봐봐요. 초파리예요. 그런데 전자현미경으로 본 건데요. 이거 봐봐요. 초파리 여기 보면 여기가 눈이고요. 이게 빨간 게 눈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안테나라고 해서 촉각을 이렇게 뭐가 스치고 지나간 걸 느끼는 그런 데예요. 근데 다리는 어디 있냐? 머리 밑에 다리가 있겠죠. 이 아래쪽에 지금 안 보이는 이쪽에 다리겠죠. 그런데 어떤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기잖아요. 유전자가 돌연변이 생기면 갑자기 이 안테나 있던 자리에서 다리가 나와요. 이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봐. 이게 정말 발생학자들이 이걸 처음 봤을 때 여러분들 과학하는 재미가 뭔지 알아요?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남이 거 봤을 때도 신기하다 그러는데 자기가 연구를 해서 어떤 유전자 하나를 딱 망가뜨렸는데 키웠는데 이런 게 나와. 그러면 이런 느낌이 항상 나중에 오늘 또 얘기했지만 왓슨이랑 크릭이라는 사람 알아요? 못 들어봤어요? 그 사람이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DNA 이중나선 구조 밝혀서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두 사람이 그 구조를 딱 해놓고 두 사람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 이건 너랑 나밖에 모른다 전 세계에서. 이것도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신기하기도 하지만 눈에서 다리가 나와. 이게 나밖에 모르는 거다. 그런 걸 찾았을 때 과학을 하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 유전자가 망가지면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아까 코가 눈 위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에서는 어떤 돌연변이가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런 거는 흔하지 않지만 근데요 여러분 병원 있잖아요. 종합병원 좀 큰 병원을 가보면 정말 이상한 환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대표적인 게 이렇게 뇌가요 문해아라고 있어요. 문해아가 뭐냐면 뇌가 이렇게 안 다치는 거예요. 발생하면서. 근데 뇌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뇌가 발생을 안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금방 죽죠. 바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사람에서 이런 돌연변이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심장이 여러분들 심장이 요건데 아니야 죄송합니다. 심장이 요거죠. 요거 심장이 요건데 자 내가 요 학생한테 여기 요 학생 이게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이게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요게 왼쪽? 딴 사람 왼쪽 왜 왼쪽이라고 생각했어? 그렇지. 얘가 맞는 얘기예요. 이거 왼쪽 발생이나 우리가 생물을 할 때 왼쪽 오른쪽을 얘기할 때는 이 개체의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심장 우리가 왼쪽에 있다 할 때 보면 이 사람 우리가 볼 때 얘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간은 이쪽에 있고 이러는데 이게요. 어떤 환자는 이게 좌우가 다 싹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얘만 이쪽으로 오고 얘는 이쪽으로 안 오면 사람이 태어나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죽지는 않아도 무슨 병이 생기고 그래서 일찍 죽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아까 눈이 코 밑에 오는 거나 비슷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도요. 이것도 유전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요. 우리가 잠깐 내가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 막 유전자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유전자 대충 알죠? 유전자가 뭔지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생명 중심 원리 센트럴 도그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세포는 몸은 있잖아요. 이 몸이 굉장히 많은 세포. 제가 맨날 숫자를 헷갈려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세포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50조 개 세포로 이루어져요. 50조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알죠? 무지하게 많은 세포. 그러니까 요 손가락 안에 세포가 거의 뭐 100만 개 이상은 들어가 있는 거지, 종류가. 그런데 그 세포 안에 하나 안에 뭐가 있냐면 핵이 있고요. 핵 안에 뭐가 있어요?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염색체가 보면 DNA가 쫙 감겨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유전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유전자. 그러니까 우리가 염색체를 쫙 풀어놓으면 여기 있는 유전자는 A라는 걸 만들고 저기 있는 건 B라는 걸 만들고 C, D 뭐 그런 식으로 쫙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한 최소한 그거보다 훨씬 많겠지만 한 3만 가지 유전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3만 가지. 근데 그거보다 조절하는 인자가 너무 많아서 더 복잡하지만 최소한 3만 가지 다른 이름을 가진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유전자가 있는데 우리가 센트럴 도그마라는 건 뭐냐면 우선 세포 내에서 우선 세포 내에서 염색체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복제를 해야 돼요. 세포가 복제를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세포가 복제를 하려면 DNA가 복제를 해야 되잖아요. DNA가 복제를 하고요. 또는 DNA가 뭘 만드냐면 결과적으로 유전자. DNA를 우리가 그냥 알기 쉽게 유전자라고 하고 유전자가 뭘 만드냐면요. 단백질을 만들어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다 아시는 인슐린 같은 게 뭐 학생 인슐린이 뭔지 알아? 누가 학생 중에 인슐린이 뭔지 아는 사람? 인슐린. 당뇨병이 뭔지 아는 사람? 거기 그거. 당뇨병은 오줌에서 당이 나오는 것을 말해요. 오줌에서 당이 나오는. 맞아요. 그렇지. 근데 유전병은 유전병이지. 너가 한번 형하니까 한번 얘기해. 당뇨병이 뭐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밖으로 나갈 노폐물하고 몸속에 있어야 당을 분별하는데 그게 부족해지면 분별을 못해서 그냥 당이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뭐냐면 아까 콩팥이고 아니라 췌장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얘기해요. 췌장에서 나오는 건데 걔가 당의 수치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못 조절하니까 아까 저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오줌으로 다 나와버리고 그러면 우리 몸에 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살이 나중에 보면 심한 환자들은 살이 쭉쭉 빠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 게 당뇨병이에요. 근데 인슐린이라는 게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인데 어떻게 만들어지냐? 봐요. 이 DNA라는 게 인슐린 만드는 DNA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RNA라는 게 만들어져요. RNA 만들어진 게 그다음에 이렇게 단백질로 만들어진다. 그게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고 자, 여기요.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생명의 중심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예, 뭐 이거 영어로 된 거는 다 무시하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
그래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원리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 게임 잘하지. 조그만 학생들 다 게임 잘하지. 열심히 하지. 근데 그 어떤 여기서부터 막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막 생각을 조금만 하면 이해가 되는 그런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봐봐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수정란이 있잖아요. 난자랑 정자가 이렇게 붙었단 말이에요. 붙었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처음에 요건 지금 하나의 세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분열을 한다고 그랬죠.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막 분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세포는 지금 8개의 세포란 말이에요. 지금 요 방을 갖고 한번 생각하시, 이 사진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 저희 실험실 학생들이 놀러 가서 게임을 했어요. 조그만 학생들, 지금 무슨 게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마피아 게임. 제가 여기 있는 선생님들, 그 학부모님들 아실지 모르지만 학생들은 이 MT 같은 거 갔잖아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한 12시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이거 똑같은 거 계속해요. 야, 근데 지금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봐봐요.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요거를 하나의 세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포. 그러면 이걸 세포를 해서 분열을 해서 4개의 세포가 됐어요. 지금 4개의 세포가 똑같아요? 다르죠. 얘는 이 세포는 이런 거 갖고 이런 애 갖고 있고 이런 애 갖고 있고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또 세포가 분열을 해봐요. 16개의 세포는 어떻게 돼요? 지금 꼭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눠지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세포랑 이 세포는 이제 분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세포랑 여기 있는 세포는 완전히 다른 세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코나 눈이 왜, 물론 이걸로 다 설명하지 않으면 원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눈이 왜 코 위에 생기냐? 가령 여기가 눈을 만드는 유전자라면 유전자가 갖고 만들어진다면,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면 여기는 코가 만들어진 유전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뒤집어 버린다? 그러면 그 이상한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가 여기서 이렇게 분열을 하는 게 발생하는 단계 왜 중요하냐? 여러 가지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 가지 세포를 만든 다음에 또 뭐냐면요. 세포는 세포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 잘 봐. 요 세포는 지세포끼리 2개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야, 우리는 여기서 그냥 눈썹 만들자. 그렇게 서로 결정을 해.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는 코 만들자. 그렇게 서로 결정을. 그래서 아예 이 방향을 결정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초기에, 발생 초기에. 여러분 아까 내가 난자 정자가 이렇게 수정하면 애가 어떻게 나와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학생이 이렇게 있다가 나온다고 그랬죠. 뱃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근데 뱃속에 있을 때 이미요 뭐가 되냐면 어디가 눈이 되고 코가 되고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애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커가는 거죠. 그래요? 요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요것만 오늘 기억하시면 학생들은 다 요 핵심은 다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의 세포였는데 이렇게 분열을 한단 말이에요. 분열을 해서 4개의 세포가 되면 4개의 서로 다른 세포가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6개, 16개 두 번에 분열하면 뭐야? 32개. 그 다음에 뭐예요? 64개. 막 그렇게 되죠. 잘한다. 그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포가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이게 다양한 세포 종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둘이 이렇게 서로 인터랙션을 상호작용을 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유전자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염색체에서 유전자가 아까 제가 여기서 쭉 했을 때 DNA가 있을 때 보면 유전자가 A라는 유전자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여러분 봐봐요. 여기 학생들 저기 맨 초록색 지금 또 세포가 우리 몸 세포가 여기랑 여기 있는 세포가 있잖아. 눈에 있는 세포, 여기 있는 세포. 그러면 유전자는 다른 세포가 똑같이 갖고 있을까? 아니면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을까? 갖고 있지. 왜 그렇게 생각해? 만들어지는데 각 부위마다 갖고 있는 유전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지. 그거는 유전자가 다 달라야지 다른 모양이 하는 거고. 쓰면은 뭐가 이상한 학생 몇 학년이에요? 5학년. 야, 똘똘하네. 사람들이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근데요, 여기 보면 저 학생이 답한 게 정말 중요한 이슈였어요. 우리가 보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을 때 모든 세포가 생체 세포에서 유전자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눈에 만들기 위해서는 눈 특이적인 유전자가 많이 가질 수 있고, 이 손가락을 만들기 위해서 손을 만들기 위한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굉장히 똑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수정란은 다 비슷했는데 이 성체 세포로 이렇게 많이 다른 세포가 되면서 어디는 특별한 유전자 AA만 많이 갖고 BBB만 많이 갖고 CC 갖고 있다. 이렇게 설인 거예요. 반대로 어떤 성체 세포는 이렇게 보면 이거는 아까 조 학생이 얘기한 거 요 가능성 있죠. 이거 눈 만드는 거, 코 만드는 거, 팔 만드는 거에서 다른 필요 없는 유전자는 다 없애버리는 거야. A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답은 뭐냐면요. 답은 이 모든 유전자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눈에서는 A 유전자만 발현이 되고 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만 발현이 되고 발현이라고 그래. 그럼 만들어진다, 써진다 그런 얘기, 사용된다 그런 얘기. 여기서는 팔을 만드는 유전자라면 팔에서는 요거는 억제가 되고 요것만 발현이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걸 보였어요. 근데 그게 이런 거예요. 굉장히 생명과학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주제거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은 모르겠지만 요게 누군 것 같아. 돌리, 복지향들. 이 사람이 이안 윌머트라고 복지향 돌리를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최근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분이 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 학생이 한 얘기처럼 하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난자가 있어요. 난자랑 정자랑 수정을 하잖아요. 난자에서 난자 핵을 뚝 떼어버려. 그런 다음에 이 손가락에 있는 세포를 빼서 거기 있는 핵을 난자 핵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봐요. 잘 따라와봐요. 그래서 성체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성체는 손가락만 만드는 세포가 될까요? 성체가 될까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난자에서 핵을 제거했어요. 그 다음에 손가락 세포에서 핵 뽑아서 그 핵을 난자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막 키웠어. 이게 대리모에다 이렇게 넣어서 쥐가 새로운 양이 나오게 했어. 그러면 그 양은 손가락만 가진 양만 나올까요? 아니죠. 근데 아까 저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우리가 그걸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요런 가설이라면 이건 지금 가령 손가락에서도 요런 유전자가 있는데 얘를 난자 핵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러면 양이 그대로 나올 거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면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양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요런 원리예요. 요게 생명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각 세포마다 갖고 있는 유전자는 동일하다는 거, 동일해. 그런데 사용되는 게 각 부위마다 다르다. 유전자가 우리가 3만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3만 개가. 근데 3만 개가 모든 세포가 코에 있는 세포, 손가락에 있는 세포가 다 3만 개가 다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만이 손 특이적인 거, 발 특이적인 거 그런 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 원리를 잘 알아요. 아까 제가 이제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이게 분열하면서 세포가 다 여러 가지 아까 마피아 게임 하면서 보듯이 다른 세포가 많이 만들어진다. 그걸 좀 잘 생각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유전자가 이렇게 모든 게 한 세포에서 다 발현이 되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사용된다. 여기는 요거 특이적으로 저쪽에서는 다른 거 특이적으로 사용이 되더라 하는 그 개념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요. 제가 그 예를 또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분은 이 논문도 굉장히 내셔서 아마 노벨상을 오늘 노벨상 얘기도 좀 할 텐데 노벨상을 타실 만한 분인데 못 타셨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봐봐요. 이게 뇌거든요. 뇌. 이 브레인 뇌예요. 뇌. 근데 뇌가 발생 단계에 있는 이런 튜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런 거 설명드렸잖아요. 뭐냐면 손가락에서 사용되는 유전자랑 이 다리에서 나타나는 사용되는 유전자가 다르다. 그걸 보인 거예요. 보면 이 뇌를 이렇게 잘라서 쥐 갖고 있죠. 쥐를 잘라서 이게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이 뭐냐면 어떤 특정 단백질을 표시하는 이런 색깔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A라는 단백질, B라는 단백질, C라는 단백질인데 여기 보면 신경에서 보면 뉴런이라는 게 뭐죠? 신경세포의 종류예요. 근데 뇌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 뭐가 다르냐? 뉴런의 신경세포의 종류가 다 다르다는 게 이미 밝혀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 유전자가 나타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눈이 왜 코 위에 생기지 않느냐, 코 위에 생기느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좀 특이적으로 얘기하자면 왜 D1 사이 뉴런은 운동 뉴런 밑에 생기지 않느냐라는 거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봐요. 여기잖아요. 여기 다시 요거 한번 봐봐. 보여요? 운동 뉴런은 요 아래에 있어요. 사이 뉴런은 항상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뉴런이 왜 요 아래로 안 오고 얘가 위로 안 가냐? 그거는 아까 눈이 코 위 아래가 바뀌는 거나 똑같은 질문인데 그건 뭐냐면 유전자가 운동 뉴런에서 이 빨간 유전자가 많이 발현이 되고 여기는 사이 뉴런에서는 파란 유전자가 많이 발현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여기 왜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 좀 이해해야 되는 게 왜 이런 데는 어중간한 이런 게 생겨요? 그럼 어중간한 게 겹치니까 이런 데는 겹치니까 그렇게 생겨요. 좀 이해가 돼요? 예. 이 순서가 생기는 게 유전자 발현이 차등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은 굉장히 성공적인 거예요. 예. 그래요. 근데요,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해서 세포가 분열하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함으로써 신호를 서로 전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거 한번 봐봐요. 자. 우리 몸에는 정말 세포 하나에는 이렇게 수많은 단백질이 있어요. 근데 수많은 단백질이 어떻게 되냐면 어디서 신호가 오면 그거를 이렇게 해서 착착착착 가서 뭐 어떤 유전자를 발현시켜라 라는 게 결정이 돼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학생들이나 저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어떻게 해서 그려졌냐면 저 같은 과학자나 수많은 과학자들이 요거 하나를 밝혀서 죽고 요거 하나 밝혀 죽고 그래서 만들어진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세포가 어떻게 여기서 신호가 오면 요 길로 딱 찾아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많은 세포들이 어떻게 세포 안에서 신호를 이렇게 서로 전달을 해가면서 갈까? 근데 쉽게 제가 하나 설명해 볼게요. 여기 지금 한 4, 50명이 되는데 4, 50명이 서로 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랑 아들, 딸들 같이 온 사람들은 그 세 사람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요 신호 전달이 이렇게 보면 40명이 다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그 패밀리 그 가족들 3명은 어떤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할당해 줘요. 그리고 다른 가족은 또 역할을 할당해 줘요. 그러면 어떤 신호 뭐가 시그널이 오면 A라는 가족은 여기 가서 B라는 유전자를 망가뜨려 높여줘 사용해. 그다음에 C라는 패밀리는 여기 다라는 유전자를 이렇게 조절하게 해놔. 그러면 이렇게 섞여 있어도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다 일단 할당을 해놓고 내가 이렇게 지금 막 섞여 있더라고 치더라도 복잡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A라는 가족분은 가서 뭘 하세요? 그러면 아무리 복잡해도 무슨 일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어떤 시그널이 가면 임무가 이미 할당이 딱딱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외부에서 A라는 시그널이 온다? 그러면 A 패밀리가 그 가족이
그 일을 담당해서 결국 가라는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한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세포는 어떤 신호가 모든 세포가 똑같은 신호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방을 이렇게 세포를 나눠서 맨 꼭대기 있는 세포는 요 아래 세포랑 서로 주고받는 신호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요 세포가 이렇게 신호를 초반에 주는 거예요. A라는 신호를 주고 여기는 C라는 신호를 서로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초반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생각을 해봐요. 세포가 이런 신호가 지금 이렇게 다 그려놨잖아요. 한 세포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포는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뭐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 수도 있고 진화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잘 봐봐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진화적으로 굉장히 그게 선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봐봐요. 요 맨 위에서 A라는 신호가 오고 요 아래에서는 C라는 신호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A라는 신호가 오는 데는 C라는 신호에 관련된 신호 전달 분자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맨날 갖고 있어봤자 뭐 할 거야. 오지도 않는데. 그런 걸 이제 자기가 학습을 하면서 없애버려. 그러니까 요 아까 이쪽 코너에 있는 거랑 이쪽 코너에 있는 거는 세포에서 발현되는 이런 동그란 것들이 서로 다르게 된 거죠. 다르게. 그러면 A라는 신호는 그쪽에서 오니까 여기서는 가라는 유전자만 만들고 뒤쪽에서는 다라는 유전자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면요. 이제 이걸 복잡하다고 생각할 때 복잡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요 방에 가족끼리 한점 줄을 세워보라 이거지. 그러면 하나도 복잡할 게 없는 거예요. 그 가족만 딴 가족이 신경 쓸 게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세포 신호 전달 실험실인데 이런 신호 전달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원래는 어떤 제가 윈트 신호 전달이라는 걸 하는데 그건 뭔지 모르셔도 되는데 신호 전달 잘못되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얘는 세포를 이렇게 자라라는 신호를 주는데 암이 뭐예요? 암이? 이렇게 자라다가 이렇게 세포가 자라면 어느 정도 되면 그만 자라야 되는 건데 막 더 자라는 거야, 더. 그래서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신호 전달이 왜 필요하냐? 이것도 하나 개념이니까 한번 잘 봐봐요. 우선 신호 전달이 왜 필요하냐를 전해서 이것도 여러분 좋아하는 원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보면 이런 거예요. 신호 전달은 A라는 물질이 와서 A라는 물질이 B를 활성화시키고 B가 또 활성화되면 C가 되고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게 된다. 그런데 이제 아까 히포라는 게 하마라는 게 제가 한다는 유전자가 이거예요. 히포인데 봐봐.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이걸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A, B, C를 이렇게 정했을 때 여러분들 이게 세포 속에서 A, B, C라고 정한 걸 누가 세포가 나 A, B, C야라고 밝혔겠어요? 과학자들이 밝혔겠죠. 근데 과학자들이 어떻게 밝히냐?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되면 어떻게 밝히냐 한번 잘 봐봐요. 이거 봐봐. A를 많이 만들어줘 봤어. 그랬더니 막 눈이 이따만하게 커져. 하마처럼 커지는 거야. 하마. 그런데 A 막 했다가 여기다가 B를 없애봤어. 그러면 얘가 막 해도 이쪽을 못 가니까 C는 영향을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는 정상이 돼. 그죠? 그 다음에 A를 막 했어. 그런 다음에 C를 또 했더니 정상이 돼. 그런데 A를 막 하고 B 막 맞고 C를 많이 되니까 얘는 또 하마처럼 되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잘 생각을 하면 A가 제일 위에 있고 B가 조절하고 C를 조절하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죠. 아까 우리 그림에서 이 과학자들이 막 이 순서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누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왜 얘는 여기 있어요? 이 아래 가 있지 않고. 순서를 이런 방법에 의해서 결정을 해놨다니까, 과학자들이 보니까. 그런데 이 신호 전달이 왜 중요하냐? 아까 그 가족 한 3명이 가족이 있다고 가면 4명 가족, 여기니까 3명 가족이 있다고 쳐봐요. 신호가 왔어. 아빠가 맨 위에 있어. 그다음에 엄마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거 얘가 좋지가 않다. 엄마가 여러 명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좋다 그거는. 그건 안 좋고 어쨌든 여기서 신호가 왔어. 그러면 이제 요거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이 많이 만드는 걸 수없이 만들 수가 없어. 그럼 요거는 어떤 중간에 있는 거를 이게 A, B, C라면
A가 얘를 활성화시키고 C를 활성화시키는데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도미노 뭔지 알아요? 도미노? 알죠? 도미노는 요 조그만 거 하나 탁 물면 나중에 집채만한 것도 넘어가는 그런 동영상 본 적 있죠?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요만한 신호 물질이 하나 딱 와서 딱 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포에서. 그래서 신호 전달이 잘못되면 암도 생기고 그런 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요걸로 해서 이제 좀 거의 결론적으로 이제 눈이 왜 코 위에 생기냐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사실은 눈, 코랑은 관련이 없는 건데 그냥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난자에서는 이런 RNA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배아 단백질이 되면 있잖아요. 잘 봐요. 어떻게 되냐면 배아가 이렇게 되면 이게 앞쪽이고 뒤쪽인데 자 그러면 이게 세포로 나눠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세포로 아까 그 놀러 가서 사진 나눈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세포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요 세포는 앞쪽에 있는 요 세포 파란 박스로 한 거는 요거랑 발현되는 만들어진 유전자가 아니면 단백질이 똑같아요? 다르죠. 여기랑 이만큼 있고 다르죠. 얘도 다르죠. 이렇게 유전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건 당연히 눈, 코, 입은 아니지만 A, B, C라는 어떤 부위가 결정이 되고 다른 부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눈, 코, 입 그런 정도 위치를 결정을 딱 하는 거예요. 아니 항상 하는 얘기지만 눈, 코, 입 하지 말고 머리가 왜 위에 있어요? 배 아래 여기 가운데 딱 있어서 멋있게 보이면 더 좋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머리는 이쪽에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초파리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갖고 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초파리 하는 실험을 많이 했는데 보면 여기 있는 이런 유전자를 없애잖아요. 그러면 이 앞쪽이 안 생겨요. 앞쪽이 막 그런 실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는 양상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제 그런 거. 그래요. 지금까지 이제 좀 막 머리 쓰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좀 쉽게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뭐 과학을 하려면 정말 즐거워서 재밌어서 해야 된다. 과학이 재밌어요? 재밌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재밌는. 근데 과학이요. 모든 건요. 제가 이제 60까지 살아보니까 모든 거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게 이제 직업이 되면 그렇게 재밌는 게 없어요. 다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보면. 근데 진짜예요. 그거는. 근데 물론 하면서 흥미를 느끼죠. 그런데 그게 그거란 얘기는 모든 게 쉬운 게 없다는 거죠. 사실 뭐 이렇게 보면 여기 의사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의사는 쉬운 것 같아요. 의사 힘들어요. 의사 정말 저는 공동연구도 의사들이랑 같이 많이 하고 또 아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정말 피곤해요. 그것도 뭐 근데 이제 과학자가 누가 과학자? 여러분들 이제 과학자 얘기하면 나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학생이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과학자예요? 연구가 너무 재밌어서 뭐 실험하는 게 너무 가끔 그렇죠. 가끔 우리는요 저희 학생들이 지금 저희 실험실 항상 10명에서 10명 사이 학생이 있는데 그 실험 학생들이 대학원생들 여러분은 형아들이요. 형아나 누나들인데 그 사람들이 한 10번 실험하면 그중에 한두 번 성공해요. 그럼 생각해봐. 성공되면 기분 좋지. 좋다. 내가 뭐 금방 노벨상 받을 것 같고. 근데 9번은 10번 중에 9번은 맨날 나 때려쳐야지 난 지진한가 보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서 그럴 수가 없어요. 흥미는 가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몇 번 해봐서 안 되니까 나는 과학이랑 흥미 관계없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공부 잘하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아. 뭐 그런 이상한 애들이 있겠죠. 근데요 진짜 살다 보면요 주변에 공부 잘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많지는 않아도 있어요. 그런 사람 상대할 거 없어. 내가 나중에 예를 들게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굉장히
하다 보니까 처음엔 좋아서 했겠죠. 하다 보니까 짜증도 나겠지만 하다 보니까 또 그거밖에 할 게 없네. 그러니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제일 잘하니까 그런 거고요. 돈 그렇게 뭐 많이 벌지는 않아요. 근데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뭐 다 많이 벌어요? 아니죠. 여러분 학생들도 잘 생각하는 게 또 교수나 뭐 가령 부부가 교수다. 많이 벌죠. 그러면 많이 벌어요. 여러분 여자친구 나중에 남자친구 만날 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 만나면 돈 적게 안 벌어요. 걱정하지 말고 하시는데 그렇게 많이는 벌지 못해요. 그러니까 돈 벌려면 공부하는 건 안 돼요. 그다음에 이 말을 정말 제가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이 하셨는데 이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요거를 어떤 걸 받을 초파리에서 눈에서 안테나에서 뭐가 나왔어요? 다리가 팍 나왔단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도 몰라. 이런 어떤 학회 같은 데서 강연을 하면서요. 학자로서의 자부심은 뭐냐면 이거 너희들 다 몰라 임마. 나만 아는 거야. 그게 과학하는 맛이래요. 그 선생님이 정말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래요. 그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의사는 의사 나름대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지만 열심히 해서 저도 이제 치매나 암을 하는데 치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절실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약을 저도 하나 기여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기도 하죠. 이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폼나니까. 옛날에 여러분 베테랑이라는 영화 봤어요? 베테랑? 베테랑이 황정민이가 누가 그랬죠? 와이프가 그랬나? 그랬잖아요. 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가오로 사는 것도 있어요. 진짜 과학 멋있잖아요. 근데요.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고 한번 볼게요. 여기는 학생들은 이 사람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님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이연세라고 여기 학생들 알아요? 공포의 외인구단.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이거는 그냥 한 50권 되는데 다 봤어. 그냥 진짜 명화야 명화. 영화도 나오고 그랬죠. 근데 이분이 천재예요. 만화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진짜 나중에 돈도 많이 벌고 그러셨는데 이연세란 분이 이제 글을 썼어요. 어떤 글을 썼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만화가가 되려면 누구 이제 문화생으로 들어가잖아요. 바둑도 그렇고 이제 들어가는데 자기는 정말 동네에서 신동이라 소리 들었다는 거야. 만화를 그림을 잘 그린다고. 그랬더니 문화생으로 딱 들어갔던데 그쪽에 가보니까 뭐 자기는 그냥 많은 잘 그리는 애 중에 보통 그리는 애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 그려달라고 그러면 자기는 일주일 내내 막 고민해서 그렸는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고민해서 그렸는데 어떤 애는 맨날 놀다가 그 전날 밤 끄적끄적 그렸는데 선생님이 걔가 더 잘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 천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근데 그때 정말 잘하고 실망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 잡고 한 게 뭐냐면 매일 하루에 자기 전에 10개의 그림을 그렸대. 10개의 크로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되면 1년이 되면 10개면 3,000개죠. 3,500개. 3,500가지 표정을 그릴 수 있고 10년이면 35,000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못 그릴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자기 뒤에 이렇게 가 있는 거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뭐 여러분 중에 정말 천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정말 천재들 그냥 가라 그래요. 그게 만나면 보내주는 게 상책이야. 이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괜히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이게 평생을 뭐를 업으로 삼고 하려면 과학자가 되든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요.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꾸준히 하면서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요.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재미만 갖고는 안 돼요. 재밌을 수가 없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자기 직업이 되면 그렇게 재밌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력, 지구력 같은 거를 키우고 꾸준히 하면 돼요. 요게 왓슨 크릭인데요. 왓슨 크릭이 노벨상을 받기 때 그때 사진인데요. 왓슨 크릭이 DNA가 이중나선으로 그려졌다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내가 하나 얘기 들어볼게요. 여기 학생들 한번 잘 들어봐요. 저기 있는 그 파란색 맨 뒤에
너가 저걸 했다고 해서 어떤 이론을 제시하려고 그래. 뭐 어떤 이론이냐면은 그 달은 둥글다. 그런 거를 제시하려고 그래. 근데 내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야. 노벨상. 근데 나는 달은 네모랗게 생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아직 밝혀진 건 아닌데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데 그렇게 노벨상을 받으면 어떻게 어느 정도냐면 연구비에 제약이 없어. 그냥 갖다 사람들이 퍼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우수한 세계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놈들이 자기 밑에 와서 일하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너는 지금 혼자 있어. 너가 달이 동그랗다. 나는 달이 네모랗다라고 슬슬 주장을 해. 이제 논문 내기 직전에 이제 발표하기 직전에 그런 소문이 들렸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는 달이 동그랗다라고 계속 주장할 수 있겠니? 내가 노벨상 받은 사람이 달이 네모랗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야? 어떻게 해요? 못 주장할 것 같아. 너 솔직해서 좋다. 근데 이때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노벨 화학상을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끊어졌나? 이제 시간이 돼서 끊어졌나 봐요. 빨리 끝낼게요.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요. 노벨 화학상. 잠깐만요. 이거 드리고 돼요? 이게 네. 예,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2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노벨 화학상 하나 받은 사람 있죠.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이 DNA는 2가닥으로 되지 않고 3가닥으로 됐다라고 슬슬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둘 다 이제 신임 박사죠. 이 사람은 크릭은 물리학 박사였는데 생명과학에 아주 초짜죠. 얘는 박사도 받아도 되게 빨리 받았어요. 그래서 한 26인가 그 정도에 받았어요. 그런 사람 둘이 앉아서 이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사람이 DNA는 3중가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다, 틀렸다, 2중가닥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과학을 하려면 우리나라 학생들이요 좀 고쳐야 되고 저도 그래야 되는 게 어떤 권위 있잖아요. 누가 잘난 사람이 그렇게 확 주장을 하면 그거에 과학자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과학자들은 어떤 사람이 진짜 증거를 갖고 이렇게 설득을 하지 않는 이상 저 과학자가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고 대들어야 돼. 진짜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이게 라이너스 폴링이 3가지 가닥으로 됐으니까 내가 뭘 개겨. 그러면 그냥 그랬다면 우리 지금도 이중나성 구조를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야 되고요. 이 왓슨 크릭이 노벨상을 받고 나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이언스 과학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봐봐요. 이 과학을 이 사람도 굉장히 26살인가에 박사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이.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과학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것만으로 안 된대요. 뭐가 있냐? 지적 능력 어떤 기준의 생각이 자신 생각까지 맞지 않을 때 굴하지 않고 나가려는 의지가 결합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아까 저 학생한테 물어보죠. 파란 옷 입은 학생. 다음번에는 파란 옷 입은 학생. 다음번에는 한번 개겨봐. 누가 내가 이렇게 다른 네모라타 그렇게 주장할 때 너가 동그랗다고 생각하면 주장해봐. 꼭 그래.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과학자를 성공할 수 있냐 한번 요거 잘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선 우리 이런 거 있어요. 거기 맨 뒤에 노란 옷 입은 학생.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속담 몰라요? 그러면 속담 알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왜 아파요? 괜히 시샘나서 아프죠. 그런 거죠. 근데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놈이 나보다 너무 잘나면 배 아파. 그게 사람이 그렇죠. 배 아파요. 근데 배 아픈 건 배 아픈 거고 배울 건 배울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봐도 그렇잖아요. 항상 막장 드라마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애가 어떤 애가 잘해. 그러면 배 아프긴 배 아파. 그런데 걔가 왜 잘하느냐를 좀 배워서 자기 걸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뭐 아니면 도가 필요해요. 과학자 노벨상 받을 여러분 노벨상 받고 싶죠? 네. 꼬마 너 노벨상 받고 싶지? 네. 저런 맛이 있어야 돼. 노벨상 받으려면 위험 감수하면 안 돼요. 남들 다 하는 미투 나도 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누가 노벨상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가 망했을 때 자기를 어떤 형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뭔가 친구도 좋고 그게 부모도 좋고 여러 가지 자기가 마음을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왓슨이요 그렇게 천재인데 학교에서 쫓겨날 뻔했는데 그래도 그 왓슨의 재능을 인정해서 이렇게 끌어준 어떤 교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왓슨이 결국 박사도 받고 노벨상도 받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죠. 또 하나는 이게 참 이상한 건데요. 우리가 논문을 내려면요. 제 논문은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 것도 같은 사람이 심사를 해요. 근데 막 그 심사를 하는데 그건 무기명으로 심사를 하죠. 무명으로. 그러니까 난 누군지는 심증은 가는데 확증이 없는 거죠. 이거 저놈이 했을 텐데. 근데 제가 막 쌍욕을 해대는 거야. 내 이름 뭐가 잘못됐고. 그러면 가서 그냥 한 달 치고 싶지.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도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너 잘 지냈냐 손 잡아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랑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과학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하면서 힘들 때가 많아요. 외로울 때도 많고 그럴 때 서로 의견 나누고 공감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다.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이 네 가지 중에 진짜 딱 해보자. 이런 거는 뭐 그럭저럭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거 위험을 감수하기 진짜 좀 과감하게 좀 해보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다음에 승자로부터 배우기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요새 생명과학이 제가 생명과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한 2, 3분 정도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이 전성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이 사진을 왜 가져왔냐? 이분들이 우리나라 돈에 있는 우리 유명한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요. 여러분 역사나 뭐 국사나 그런 거 배우면서 뭐 일찍 돌아가셨다, 불행하게도 일찍 들어가셨다 그런 말 들어본 사람 있어요? 네. 누구? 여기 중에서 오래 사셨다 그 소리 들은 사람 누구예요? 오래 사셨다. 유명한 그래도 오래 사셨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 황희정 그분이. 근데 딴 분들은요 어떤 거 봐봐요. 이분들이 저기 여기 빨간 분홍색 옷 입은 요 신사임당 몇 세까지 사신 것 같아요? 신사임당. 예. 네. 어른들도 알아. 정확하네요. 이분들이요 다들 보면 이분들이 그냥 보통 술을 누르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보통 삶이었어요. 근데 50대가 안 되셔서 그냥 돌아가셨고요. 그냥 이때는 보통이 이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황희정 스님이 70대 정말 오래 사신 거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다 이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요새 암 걸리지 않는 이상 47세, 8세에 돌아가신 분 있어요? 없어요. 저희 어머니 요새 90이세요. 90만. 근데도 정정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생명과학이 정말 발달한 거예요. 약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약이 뭐 먹는 것도 좋지만 옛날은요 여러분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뭐가 있냐면 군대 갔다 오신 선생님들은 아실지 모르는데 봉화직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봉화직염? 봉화직염이 뭐냐면 이렇게 목 같은 게 발에 이렇게 탁 찍히면 그게 이제 거기서 균 같은 게 이 다리 혈관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다리 혈관에는 이 항생제 같은 게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얘가 꾸준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스물스물 다리 부어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약을 제대로 처리 안 하면 폐혈증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에요.
옛날 같으면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은 지금은 제가 걸려봤거든요. 근데 항생제 먹으면 되는 거. 항생제 세게. 옛날 항생제 없을 때 죽어야지.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약 개발하고 보면 또 요새 이제 곽광을 받는 게 뭐 우리나라에 조금 뭐 약간 나쁜 소리도 있고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처음 볼 건데 이 오가노이드라는 어떤 새로운 개념인데 이것도 조만간 이게 임상에 적용이 되면 노벨상을 받을 거예요. 보면 뭐냐면 뇌에서 줄기세포를 뽑아요. 줄기세포를 뽑아서 걔를 세포의 바깥에서 잘 키우면 이게 브레인처럼 뇌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꼭 그런 예지 하나만 들어볼게요. 치매 환자가 있어. 치매 환자가 있는데 치매 환자에서 여러분들 약을 직접 치매 환자의 치료를 테스트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한테 어떻게 약을 금방 테스트해요. 나중에 이제 임상 많이 가면은 테스트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치매 환자에서 줄기세포를 뽑아서 그거를 거꾸로 브레인을 만드는 거예요. 뇌를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뇌 오가노이드 장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장기에다가 치매 환자에서 만든 장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약을 한번 처리를 해봐요. 그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처리를 해봐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금방 테스트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 효과가 좋다 그러면은 사람 아주 말기 치매 환자한테 그걸 처리해서 확인도 해볼 수 있고 동물 모델에서 확인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그런 줄기세포 치료 방법이 될 거예요. 제가 한 2달 전에 어떤 학회를 갔는데요. 중국이 여러분들 무시할 수 있는 나라인지 모르지만 과학은 정말 발달한 나라예요. 최근에. 근데 어떤 사람이 중국 여자인데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아까 당뇨병 얘기를 했죠. 제가 나중에 인슐린 얘기를 했는데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게 잘 안 만들어져서 생기는 그런 병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런 췌장이 망가진 사람을 췌장을 오가노이드로 만드는 거죠. 인공 췌장. 그런 다음에 그걸 쥐에 같은 데다 실험해 보니까 잘 워킹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멍키 같은 거 있잖아요. 원숭이 큰 사람이랑 비슷한 거. 거기다 이제 췌장 없애고 그걸로 넣어서 오가노이드 넣어서 지금 그게 저걸 할 이제 치료가 되느냐 그런 실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오가노이드를 처음 만든 사람이 요 랩에 보면 한스 클레버스라는 사람이 장 오가노이드를 만들었어요. 장 오가노이드.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지금 노벨상 거의 후보예요. 항상 후보인데 이 사람은 지금 언제 노벨상을 딱 탈 수 있겠느냐? 그러면 뭐냐면 이 사람은 얘가 임상에서 실제로 적용이 사람한테 적용이 가능하다는 걸 누가 입증만 해주면 자기는 그냥 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 교수가 딱 그 췌장을 유인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 막 그러는 거를 보이니까 그 멍키나 그런 거에서 보이니까 나중에 끝나니까 그냥 아주 그 한스 클레버스라는 이런 거 만든 사람이 그냥 세계에서 거의 탑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여교수 데리고 막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뭐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게 임상이 된다는 걸 성공하면 한스 클레버스는 노벨상을 자동으로 타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지금 각광받고 있는 어떤 테크닉이에요. 여러분 요거 마지막에 한번 요건데 마지막을 여러분 노벨상은요 이런 거래요. 인류의 어떤 복리 증진을 위한 건데 인류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런 사이트 한번 가봐요. nobelprize.org인데 이게 가면 우리가 노벨상을 어떤 사람들이 받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서 받았고 요거는 2018년에 이제 항암면역 요새 항암면역 많이 뜨잖아요. 그런 거 한 사람이 받은 건데요. 아까 과학자가 돈 많이 못 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기술 이런 좋은 과학을 내면은 이렇게 받는 돈이 있어요. 팔면은 5조를 받았대요. 5조. 근데 5조를 이 학교 뭐
그 어때요? 교토대학인가 거기에 그냥 발전 기금으로 다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한다고 그렇게 멋있는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 갖고 이런 거 보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사이트에 심심할 때 들어가서 보면 이 우리가 대관식 같은 거 있잖아요. 수여식 상을 주는 그것도 엄청 폼나요.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야 노벨상 정말 받을만 하구나. 정말 다 턱시도 입은 사람들이 막 나서서 줄 서서 막 하는데 정말 멋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예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말이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까 과학적인 얘기 그거 조금 원리만 좀 기억하시고 이런 거 지금 과학을 어떻게 하는 게 재밌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혹시 질문 여기 제가 아까 질문이나 뭐 코멘트지만 4명 선착순으로 예. 거기는 초록색. 어떤 한 동물을 골라가지고 작은 거는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 안에 DNA가 있잖아요. 그럼 그 DNA를 복제를 해가지고 그 복제한 DNA로 세포를 만들어가지고 그 어떤 생물의 모든 세포를 다 복제해가지고 다시 그걸 결합하면은 똑같은 생물을 복제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요새 쉽진 않고요. 근데 그렇게 할 거보다도 이런 거 그거는 똑같은 건데 요새 이런 게 정말 무시막지한 건데 난자 정자를 꼭 이렇게 합쳐야지 성체를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학생이 얘기한 거는 모든 세포를 막 다른 걸 다 유전자를 조작해서 새로 합쳐야 되는 거. 그렇지. 그렇게 배아세포 근데 요새는 어떤 거냐면 배아세포 말고 보통 세포를 잘 유전자를 변형을 시켜서 줄기세포화 시킨 다음에 걔를 이렇게 합했더니 난자 정자 없이도 성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근데 지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너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모든 세포를 이렇게 다 뜯어놓고 있다가 다시 합쳐서 하면 성체가 만들어질까요? 가능할 수도 있고 안 가능. 그건 실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세포가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세포가 이런 세포가 덩어리가 있고 여기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이 있어요. 두 개를 이렇게 띄었어. 그런 다음에 이걸 다 세포를 조각조각 내서 두 개 섞어줬어. 막 섞어줬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얘네들이요. 이렇게 해서 원래 이쪽에 있던 걸 이쪽끼리 뭉치고 이쪽에 있는 거 이쪽끼리 뭉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학생처럼 이 세포를 막 모든 세포를 여기 있는 거 다 뜯어서 합쳐놨어. 그러면은 이렇게 너무 복잡한 거 말고 간단한 거에서는 섞어놔도 지가 찾아가서 만들 가능성도 있어요. 질문에 대한 답은. 근데 그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 여기. 아까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의 심장이랑 간이 위치가 이거 거꾸로 뒤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생활하는데 어떤 이상 같은 거 이게 완전히 이렇게 바뀌면 괜찮대요. 근데 이제 괜찮은데 어떻게 알게 되냐? 나중에 뭐 건강검진 같은 거 해보니까 심장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이상하다. 그래서 딴 거 조사해 보니까 이게 바뀌어져 있는 거를 알게 되는 경우죠. 만약에 얘가 한쪽은 여기 심장이 이쪽으로 가고 딴 간은 그냥 똑같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렇게 굉장히 좀 장애가 생긴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고 완전히 싹 바뀌는 경우는 생활하는 데 지장 없다고 그러고. 예. 이거 나중에 너무 많아서 가위바위보로 해야겠다. 내 5명 중에 여기 잠깐 해요. 여기. 그러면은 나중에는 뭐 직접 원하는 잘하는 것을 뭐로 설정해가지고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도들을 좀 옛날에 독일 사람들이 나치들이 그런 시도를 했죠. 그게 우성 유전학인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 좋은 인자만 골라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거는 윤리적으로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이제 사회과학자들도 여러분 배아줄기 세포가요. 자 성당이나 그 가톨릭에서는 인간 배아줄기 세포는 언제까지 허용을 하냐면 물론 배아줄기 세포는 가톨릭에서 거의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허용하는 단계는 언제까지냐면 14일이라고 그래요. 왜 14일이냐면 아까 배아가 이렇게 조각조각 막 나눠지면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손바닥 같이 생기는 게 생기는데 요거가 생기면 이 배아는 우리 몸이 있잖아요. 축이 있어. 세 가지 축이. 머리, 다리, 끝에 그게 있고 왼쪽, 오른쪽. 그다음에 배, 등배 축이 있어. 이 세 개의 축이 형성이 되면 이미 배아가 뭐가 될 거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축이. 그때가 언제냐? 사람은 14일 될 때가 수정 후 14일 될 때가 그런 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허용하는데 그 이후로 넘어가는 거는 불법이에요. 지금 연구할 수 없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지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걱정을 하죠. 그런 지금 학생이 질문한 거를 걱정을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 예, 거기. 예. 파랑 먼저 여기다 하면서 잠깐. 사람의 뇌를 오가노이드 해가지고 쥐나 막 그런 다른 부분한테 뇌를 교체시키면 그 뇌가 교체된 쥐는 살수 있어요? 멋있다. 씨. 멋있다. 너 그런 실험 나중에 한번 해봐라. 진짜 멋있다. 아니 농담이 아니라 멋있는 거예요.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해볼 만한 실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쥐가 더 스마트한 쥐가 나올까? 근데 이게 우선 이제 그 면역적인 거를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겠죠. 우리 사람 티슈를 쥐에다 넣으면 쥐가 금방 이렇게 그걸 죽이니까. 근데 면역적인 거를 좀 억제하는 그런 마이스가 있거든요. 면역을 못하는. 거기다가 넣고 한번 어떤 게 진짜 스마트한 쥐가 나오는지 한번 그건 굉장히 한스 클레버스라는 아까 그 사람이 오가노이드 만든 사람이 너 되게 좋아하겠다. 한번 이 사람이 요거 만든 사람이 너 되게 좋아하겠다. 너가 한번 해봐. 그 옆에 아까 질문하겠다. 유전자 가위는 지금 쓸 수 있는 거예요? 유전자 가위는 그 정말 그 두 여자분이 그 노벨상을 받았죠. 17년인가 16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아직 임상에 확실하게 적용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유전자 가위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이런 유전자 이런 거예요. 유전자가 망가져서 어떤 질병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 세포를 뽑아서 줄기세포를 뽑아서 가령 렁이면 렁에서 줄기세포를 뽑아서 그 유전자를 고치는 거예요. 유전자 편집으로 해서 정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아까 오가노이드 같이 좀 불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몸에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렁의 기능을 하지 않는가, 그 폐의 기능을 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많이 고안 중이죠. 근데 그거 아까 면역적인 문제도 있고 뭐 그게 그러니까 아까 이 중국 여자가 지금 중국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하고 있는 게 판크레아스 췌장을 없앤 다음에 그 췌장이 당뇨병 환자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지금 학생이 얘기한 것들 그것도 유전자 조작으로 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면 그렇죠. 그럼 아까 치매도 그렇고요. 치매도 어떤 유전자가 망가지면 당연히 그 치매가 잘 걸려요. 근데 그 유전자를 정상으로 돌린 다음에 다시 브레인 오가노이드 만들어서 집어넣고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뇌 기능이 회복될 거냐 그런 것도 막 고민을 해볼 수 있고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또 질문을 굉장히 스마트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좋은데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질문했던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요? 질문? 둘, 넷, 5명인데 나와서 일단은 나와봐요. 한 명은 아쉽지만 못 드리는데 가위바위보해서 받아가기로 하죠. 예,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의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